프롤로그 88세 탈모 전문의 이준석입니다. 화면, 부드러운 조명 아래 인자한 미소의 88세 이준석 원장, 가상인물, 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전문적인 느낌의 진료실 또는 서재가 보입니다. 잔잔하고 신뢰감을 주는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이준석 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88세 모발 이식 전문의 이준석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분들의 머리카락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단순한 진료 기록이 아닌 그들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제 평생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귀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챕터 1.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다. 73세 김태식 어르신의 고백. 화면, 김태식 어르신의 슬픈 표정이 담긴 일러스트 또는 재현 영상이 짧게 스쳐 지나가고 다시 이준석 원장의 진지한 얼굴로 전환됩니다. 이준석 원장, 선생님, 저 어제 머리 감다가 한 움큼 빠진 머리카락 들고 울었습니다. 73세 김태식 어르신이 저에게 눈시울을 붉히며 하신 말씀입니다. 수건 한 장에 머리숱에 반쯤 묻어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사실상 포기했어요. 감으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젠 감는 게 무섭습니다. 혹시 안 감는 게 나은 걸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김 어르신, 머리숱은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관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태식 어르신처럼 절망에 빠져 병원을 찾으십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모자나 쓰고 다니죠.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분들 중에는 70대, 80대에도 머리숱이 다시 살아난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분들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로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었던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커피 영양수입니다. 챕터 2. 당신의 머리카락을 죽이는 숨은 주범,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 화면, 뜨거운 물, 샴푸를 바로 짜는 모습, 손톱으로 긁는 모습 등 잘못된 습관을 보여주는 간결한 애니메이션 또는 클립 영상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준석 원장,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머리카락은 더 푸석하고 손으로 쓸면 계속 빠지거나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은 그 느낌. 너무 걱정되시죠? 그 마음 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매일 듣던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감고 나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안 감는 날보다 감은 날이 더 불안해요. 샴푸를 바꿔도, 방법을 바꿔도 그대로예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머리 감는 방식이 문제일까? 단순한 기분 탓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총 300명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기록하고 비교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샴푸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은 제대로 감는 분들보다 5배 이상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5배입니다. 그중엔 60대, 70대 환자분들도 많았고 다들 나는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죠. 하지만 정작 머리카락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그 깨끗하게 감는다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비법입니다. 병원 매출에 영향이 클까 봐 망설여졌습니다.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 이걸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면 굳이 병원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질까 봐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지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늦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분들께 먼저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의 머리카락을 죽이는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감아야 더 깨끗이 씻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모공을 확장시켜 모근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두피를 데이게 합니다.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자꾸 노출되면 두피 속 혈관과 모낭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샴푸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물 온도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 즉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것입니다. 샴푸를 많이 써야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샴푸는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써야 합니다. 그대로 머리에 짜면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서 자극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화상처럼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자극받은 두피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손톱으로 긁으며 감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건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손톱으로 생긴 미세한 상처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모근이 서서히 죽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두피가 얇고 민감해져 있어서 손톱 한 번에 모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뜨거운 물, 직접 샴푸, 손톱 긁기.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은 머리카락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작년에 병원을 찾으신 75세 이만수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수리는 훤히 비어 있었고 감고 나면 수건에 빠진 머리카락부터 새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끝을 흐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뒤 3개월 만에 정수리 전체가 새까맣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횡하던 자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들이 올라오더니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진해졌어요. 한눈에 봐도 달라졌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순간 젊은 사람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딸이 아빠 머리 심었어요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어르신이 바른 건 비싼 약도 병원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 온 커피 영양수였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 흔한 커피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살린다는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정수리가 새까맣게 채워졌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머리를 되살린 저 이준석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챕터 3. 기적의 커피 영양수 비밀을 밝히라. 왜 커피인가? 화면, 현미경으로 두피와 모낭을 확대하는 그래픽, 커피콩과 카페인 분자 구조 이미지가 번갈아 나타나며 전문성을 더합니다. 이준석 원장,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질 때 자꾸 머리카락 자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십니다. 좋은 샴푸, 좋은 약, 머릿결 관리.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상한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 즉 머리 피부입니다. 모근이 숨쉬고 혈액이 흐르고 모발이 자라는 공장이 있는 곳, 바로 그 두피가 약해지면 머리카락은 힘없이 가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피부과나 탈모 관련 학회에서도 두피 컨디션이 모발 건강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효과를 기대하며 쓰시는 탈모 샴푸도 사실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샴푸는 머리에 닿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모근까지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고 두피 상태가 이미 나빠진 경우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 영양수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야,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커피가 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쯤 유럽에서 열린 한 국제 탈모학회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연달에 오른 독일의 한 피부 생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커피 속 성분이 모근 활동을 자극해 탈모 진행을 절반 가까이 줄여줍니다. 처음엔 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망설임 없이 데이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총 120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실험에서 커피 성분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모발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었죠. 특히 확대 현미경으로 관찰한 두피 사진에는 카페인 용액을 바른 부위의 모낭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모낭에 활력을 주는 자극제이자 두피를 살리는 과학적 해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 이후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8세 김동섭 어르신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르라는 얘기 듣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럴 거면 진작 믹스 커피로 감았죠. 그런데 그 어르신, 2개월 뒤에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데요? 제가 이걸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정수리 라인이 진해졌고 옆머리도 두꺼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분이 10년 넘게 탈모약을 복용하셨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커피 영양수를 꾸준히 뿌린 이후 처음으로 주변에서 요즘 머리숱이 풍부해지셨어요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던 방법이 결국 그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커피 영양수는 두피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째, 커피 속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액이 잘 통해야 영양분이 모근까지 도달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죠. 둘째, 카페인은 모낭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쉽게 말해 약해진 두피 공장의 불을 다시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탈모 연구소에서는 카페인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 모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카페인은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T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모낭을 점점 작고 약하게 만들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커피 영양수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두피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챕터 4, 88세 전문의의 비법 공개, 커피 영양수 만드는 법과 올바른 사용법. 하면, 커피 내리는 과정, 식히는 모습, 스프레이 통에 담아 두피에 뿌리는 모습, 손가락 지문으로 마사지하는 모습 등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줍니다. 이준석 원장,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커피 영양수,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싸고 복잡한 재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 그리고 깨끗한 스프레이 통. 먼저, 커피를 만듭니다. 믹스 커피나 캡슐 커피 말고 원두 커피를 짙게 추출하세요. 에스프레소 정도로 진하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커피를 반드시 완전히 식힌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차가워져야 두피에 자극이 없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두피에 뿌리면 오히려 화상처럼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 통에 담고 나면 준비 끝.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15분 전, 이 커피 영양수를 두피 전체에 고루 뿌립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다. 두피입니다. 그리고 손톱이 아니다. 손가락 지문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긁지 마세요. 아기 다루듯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커피 냄새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헹구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 방법, 하루에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에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 없는 시간인데, 예를 들면 자기 전이나 샤워 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 커피는 마신다고 두피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데 왜 머리카락은 그대로죠? 라고 물으시는데, 카페인은 두피에 직접 닿아야 혈관 확장과 세포 자극 효과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 6단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한 블랙 커피를 내린다. 완전히 식힌다. 스프레이 통에 담는다. 감기 15분 전 두피에 뿌린다.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헹군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머리숱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싼 탈모약, 병원 치료 없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챕터 5. 놓치지 말아야 할 머릿결 보호 습관, 감기 전 이것만 바르세요. 하면 푸석한 머릿결과 윤기나는 머릿결 비교 이미지, 미강유 또는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머리카락에 바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준석 원장, 선생님, 커피 영양수로 두피는 많이 좋아졌는데 머리카락은 여전히 푸석하고 끊어져요. 감기만 하면 한 움큼씩 빠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작년에 오신 69세 박영자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머리에 야른 스카프를 두르고 병원에 오셨고 상담 내내 계속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내리셨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같긴 한데 끝이 다 갈라지고 감은 날이 더 무섭습니다. 샴푸할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알고 보니 평소엔 아무 보습제 없이 바로 샴푸만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감기 전에 기름을 살짝 발라보세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기름이요? 그거 바르면 떡지고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머릿결이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감고 나면 부시시했는데 지금은 매끄럽고 윤기가 돌아요. 진료실에서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고 나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 머리를 만져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모발은 두피만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감을 때마다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보호막을 벗겨내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은 수분과 단백질을 잃으며 더 푸석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모발 전용 보호 습관, 즉 감기 전 기름입니다.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절대 두피엔 바르지 마세요. 10에서 15분 뒤 평소대로 샴푸하면 됩니다. 기름은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씌워 샴푸 자극에서 지켜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며 기름 속 비타민이 모발에 영양을 주어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미강유는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올리브유보다 비타민 함량이 3배 이상 많아 시니어 모발에 가장 잘 맞는 오일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머릿결을 다시 부드럽고 윤기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챕터 6. 밥그릇 하나가 탈모를 부른다. 당신의 식탁을 점검하세요. 하면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 그리고 도자기, 유리, 뚝배기, 그릇과 나무 수저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준석 원장, 여러분, 탈모엔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검은 콩, 견과류, 미역 같은 음식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음식들을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입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금속 이온이 배출돼 몸속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올해 초에 오신 74세 이정의 어르신은 밥 먹을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셨죠.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수세미에도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밥그릇 바꾸기입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 뚝배기, 나무 수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속 독소를 줄이는 것이 탈모를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챕터 7.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면 각 습관을 상징하는 간결한 그래픽과 함께 이준석 원장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준석 원장,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머리 감기 15분 전, 커피 영양수를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커피는 반드시 진하게 내린 블랙 커피를 완전히 식힌 상태여야 하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카락 끝이 푸석하다면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동전만큼 덜어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펴 바르고 10분 뒤 샴푸해 주세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할 땐 도자기나 유리 그릇, 뚝배기 같은 자연 소재 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수저를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국을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 습관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해 머리카락에 좋지 않습니다. 잠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는 가능한 줄이세요. 음식은 검은 콩, 계란, 해조류, 견과류처럼 모발에 좋은 식품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머리숱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머리숱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감기 전에 커피 영양수 뿌리기,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밥그릇 바꾸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만 지나면 거울 속 머리카락이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에필로그, 유전보다 습관. 당신의 자신감,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장영숙 어르신, 재연, 이 머리핀을 꽂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배경음악이 웅장하고 희망차게 바뀝니다. 이준석 원장, 저희 병원에 오셨던 76세 장영숙 어르신도 처음엔 아버지도 탈모셨고 남편도 대머리였으니까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석 달 뒤 그분은 자신있게 머리핀을 꽂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숱이 정말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요즘 얼굴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10살은 젊어 보인대요. 전엔 머리 얘기 나올까 봐 모임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약속을 잡아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같이 웃으면서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분 표정 진짜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엔 고개를 숙이고 오시던 분이 당당히 거울을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변하니 사람의 자신감과 삶의 방향까지 바뀌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에도 한 명만 탈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에 커피 영양수. 둘째,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 넷째,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감기. 다섯째, 린스는 꼭 머리카락에만. 이 5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탈모는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늦습니다.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자존감을 되돌려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그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탈모 관리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두피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맞춤 루틴도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88세 모발 이식 전문의로서 60년 진료실 안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하나씩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께는 가장 먼저 공개되는 생활 속 탈모 관리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입니다.